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MBD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칩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RN4870이나 뭐 그런 기타 저희 블루투스 프로덕트와 연결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직접 한번 다운 받으셔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MB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시면은 모듈하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직접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관련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플 코드를 가지고 직접 데모를 이제 따라서 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RN4870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형태도 있지만 요렇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의 클릭보드 형태로 출시된 제품도 있는데 요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이 RN4870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MP랩 코드 컨피규레이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핀 세팅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코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불러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어떤 이그젬플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MBD 어플하고 그다음에 요 4870하고 같이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마이크로칩의 어떤 다양한 어플들이고요. 보셨던 이 4870 모듈 그리고 4870이 탑재된 이 픽테일 보드 그리고 487 를 위한 어떤 픽테일 보드 그리고 이게 픽 기반이냐 AVR 기반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예.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스키매틱인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보여드렸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부 이 화면의 URL을 통해서 따라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RN4870을 사용해서 회로를 구성하실 때 뭐 참고하실 만한 자료로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린 건데 뭐 사실 요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VDD IO 핀이 3.3 볼트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VDD 인이 3.3 볼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 데이터 시트에는 이 핀을 연결하지 말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쪼금 주의 깊게 한 번씩 보시고 실제 개발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원부의 회로인데요. 전원부의 회로를 구성하실 때 뭐 예기치 못한 파워 리셋이 발생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디바이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 회로를 구성을 하셔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프로텍션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회로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VDD IO 핀이 not connect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487 하나의 레퍼런스 회로가 되겠고요. 이거는 4870의 PCB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뭐 주의하실 점은 안테나 주변에 카파가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안테나의 상위 레이어나 하위 레이어에 마찬가지로 카퍼가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안테나의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금속으로부터 최소 30mm 이상 떨어져야 제대로 좀 성능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거는 4870이었고 이건 이제 487 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요 하드웨어 구성할 때에 뭐 주의해야 될 점 참고하실 만한 회로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부분들은 페어링하는 거, 커넥션하는 것, 그리고 어떤 보안 옵션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실습 영상까지 같이 보실 건데요. 실습 영상과 함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페런트 UART 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사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총 4 개인데요. 3 가지 주제로 해서 랩 1 에서는 2 개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거고, 그다음에 랩 2, 랩 3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랩 1의 실습 내용입니다. PC와 RN4870 모듈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터미널 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모듈의 네임을 바꾸는 커맨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는 거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4870과 PC를 이제 USB 포트로 연결을 하시고, 이 컴 포트를 맞게 잡으신 다음에 테라텀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 프로퍼티에서 보호 레이트는 115,200,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옵션들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맨드 모드 진입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뜰 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됐는지 좀 애매하실 거예요. 연결을 하셨다고 하면 달러를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CMD라는 프롬프터가 뜬다면 제대로 연결됐고 제대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에 진입을 하는 커맨드 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플러스 문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하시면 에코 모드가 이네이블 되거든요. 그럼 이제 화면에 출력들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덤프 인포메이션은 D를 입력하면 이 아래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설정한 이름, 그다음 뭐 연결 상태, 어떤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제는 앞서 저희가 알아본 set name 명령어를 입력을 한 거고요. set name에서 여기 프랭크스 BLE 하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서비스 SS40 하고 리부팅 했을 때 덤프를 해 보면 앞에서 설정했던 디바이스 네임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N4870 모듈과 PC를 연결하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특수문자 달러를 3번 입력하여 커맨드 모드로 진입합니다. 커맨드 모드에 진입하게 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CMD라는 프롬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플러스를 입력하여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에코온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문자 D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RN4870의 정보를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정보에서 디바이스의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디바이스의 이름은 RN4870-OC53입니다. set name을 뜻하는 명령어 SN과 컴마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고 설정할 디바이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본 실습에서는 프랭크 비에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프롬프터에 AOK가 표시되었으면 저장 및 재부팅을 위해 R, 1을 입력합니다. 디바이스가 재부팅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커맨드 모드로 진입하고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변경한 이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보기 위해 영문자 D를 입력하고 엔터하면 디바이스의 이름이 프랭크 비에리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데모 영상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볼 거는 트랜스페런트 UART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직접 보실 텐데, 먼저 이제 이 기능을 저희가 사용해 보려면 스마트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면 처음 화면이 이와 같이 표시가 될 건데, 여기서 BLE UART라는 아이콘을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고요. 여기서 BM70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RN4870인데 왜 BM70이지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RN4870하고 BM70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4870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요 BM70을 누르시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M70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 이제 여기 화면과 같은 화면으로 바뀔 거고요. 여기서 스캔을 터치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요 밑에 있는 스캔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록이 쭉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뭐 프랭크 비엘리로 저희가 방금 실습했던 것처럼 바꾸셨다면 그 바꾼 이름이 나타날 거고,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 그냥 기본 디폴트 네임이 표시가 될 겁니다. 해당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연결을 맺을 거고요. 연결이 맺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커넥트 해서 뒤에 다른 파라미터들이 쭉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는 이와 같이 이런 창이 나타날 건데, 여기서 텍스트를 직접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앱을 실행하여 RN4870 모듈과 연결한 다음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앱이 실행되면 화면과 같은 메뉴에서 BLE UART를 터치하고 BM70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캔을 터치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주변의 블루투스 신호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스캔이 된 리스트에서 프랭크 BLE를 터치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앱에서 RN4870 모듈에게 데이터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숫자 12345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터치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에 숫자 1234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헬로 비에리를 입력한 뒤 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N4870 모듈에 헬로 비에리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페런트 UART를 사용하는 것까지 방금 확인을 해보셨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주소에서 방금 보신 동영상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신 것처럼 랩 1에서는 저희가 PC와 RN4870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센 네임을 사용을 했고, 또 모듈 네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연결됐을 때의 텍스트 메시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유아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1, 2, 3, 4, 5, 그다음에 뭐 헬로 BLE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이 RN4870으로 보냈을 때 RN4870에서 제대로 출력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랩2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랩2에서는 시큐어 페어링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핀 코드라고 하는, 저희 블루투스 연결할 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핀 코드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어링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암호화 키가 생성이 됩니다. 페어링을 할 때. 그래서 이 키는 암호화된 보안 링크로 넘어갈 때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 키 같은 경우는 네,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링크로 넘어갈 때만 사용이 되고, 그다음 연결을 할 때는 재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암호화 키가 이 페어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는 점. 예, 그리고 핀 코드. 이 핀 코드는 마찬가지로 암호화 키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링크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장이 되지 않고 다음 연결에서도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링을 위한 커맨드는 SA 그리고 컴마 0부터 5까지의 값을 파라미터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0부터 5까지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는 이 표로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딩 같은 경우는 페어링에서 이제 키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딩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는 보안 키를 교환을 하고, 이 키는 저장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연결할 때도 재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이 되어 있는 키를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연결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언급해 드렸던 LB 명령어를 통해서 이 본딩했던 디바이스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B를 눌러서 이 본딩을 바로 스타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U를 하면 해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에서 리스트에 있는 이 디바이스에게만 연결을 허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허가된 디바이스만, 내가 허용된 디바이스만 연결하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그런 목록이 되겠고요. 애드버타이징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연결될 디바이스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션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본딩을 사용을 해서 최대 8 개까지 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8 개의 디바이스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8개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호스트 레벨에서 보안 레벨을 선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핀 코드 입력 방식을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안 기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핀 코드를 직접 사용한 것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앞에 저희가 랩 1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 네임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고요.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실습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면 이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것처럼 키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핀 코드가 일치하게 되면, 예, 본디드라고 나오면서 시큐어드 본디드 이렇게 출력이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핀 코드를 틀렸다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디스커넥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4870 모듈이 PC와 연결되었다면 커맨드 모드에 진입하고 에코 모드를 이네이블합니다. 만약 이전 실습에서 연결된 스마트폰이 아직 연결 상태인 경우에는 K, 이를 입력하여 연결을 종료시키도록 합니다. 영문자 D를 입력하여 RN4870 모듈의 현재 보안 옵션을 확인합니다. 본 실습에서는 보안 옵션이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S, A, 4를 입력하여 보안 옵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디바이스가 페어링 시에 핀 코드를 입력받고 확인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변경된 보안 옵션을 확인한 다음 R, 2를 입력하여 저장 및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마이크로칩 블루투스 데이터 앱을 실행하고 BLE UART를 터치합니다. BM70을 선택한 다음 스캔을 눌러 프랭크 BLE 디바이스를 터치하여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이전 실습과는 달리 프랭크 BLE 디바이스를 등록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등록을 선택하면 핀코드를 입력받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핀코드는 터미널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력된 메시지 중에서 키라는 문자열 뒤에 명시된 6자리의 숫자가 바로 핀코드입니다. 핀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터미널 프로그램에 본디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본딩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열을 전송하면 RN4870에서 동일한 문자열을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보안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랩2에서는 보안 옵션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핀 코드를 입력을 해서 본딩이 되는 것까지, 그리고 UART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